뭐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새누리당은 이제 절차적인 이제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뭐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홍지만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검사가 마음대로 체포하고 수사하면은 그게 검찰이냐, 예.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있는데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비판을 하는데 이 열심히 수사했다는 죄로 징계했다고 하면서 참 이 찍어내기 기가 막힌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또 뭐 이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 정부와 여당이 이미 윤 지청장을 표적 관역을 삼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뭐 말은 시끄러운 것 같지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했던 말에서 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건 그대로입니다. 없군요. 예. 네, 그대로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뭐 정직이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렇게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종 감찰 결과는 오늘 발표된다면서요? 예, 오늘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뭐 2개월, 3개월 이건 최종 발표를 봐야 확실한 그렇죠. 거겠네요. 뭐 감찰위원회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검찰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날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찰위원회 내부에서도 뭐 이런 정직 중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그런 네, 강한 뭐 여러 가지 음악이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뭐 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얼마나 이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다른 정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지 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소장님, 예. 그런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징계를 지난달에 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네요. 예. 원래 그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예. 등록된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정확하게 있는 대로 해야 되죠. 예. 저기에 저 경우에는 굉장히 희귀한 예죠. 예. 자기 재산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예. 채무 5억 1천만 원을 갖다가 예. 재산인 것처럼 해서 예.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채무의 예를 들어서 재산의 근거를 그 채무의 출처를 갖다가 속이고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 잘못 재산 행성 과정을 네. 포장하기 위해서 허위 채무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신고하든 적게 신고하든 공직자가 그 재산을 저렇게 큰 액수를 잘못 신고했을 때는 네. 처벌 대상이 맞는데요. 네. 문제는 5억 1천만 원이나 잘못 신고한 걸 본인이 잘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작년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마 부인의 그 이 늦결혼을 모친이 했군요. 네. 금융계에 종사하신다고 네. 연로하신데 금융계에 종사하신다고 소문이 좀 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수십억 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수십억 중에 한 5억이 빠져나오니까 몰랐던 모양입니다. 채무든 채권이든 저렇게 5억이 넘는 돈이 누락이 됐다면 기자들이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전에 보니까 최동욱 전 총장 사건 때 보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요즘 검찰에 관대하더만요. 아, 그렇습니까? 민 원장님,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검찰 내부 의견들을 보니까 왜 그 윤석열 지청장만 중징계냐, 조영권 서울지검장은 지휘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논란을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좀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이제 그 윤석열 검사 자체가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 지휘 체계에 있어서의 그 무너뜨린 그런 것에 대한 그 징계는 네. 그 과중을 떠나서 적당한 것 같은데 또한 조영권 검사장 또한 네. 이 검찰 조직의 수사 지휘 체계를 통솔하지 못한 무능 그런 것에 대한 또 징계도 소재는 좀 징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그런 무능에 대한 그 징계 조항은 없답니다. 근데 분명히 네. 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조영권 검사장도 분명히 책임은 있죠. 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원래 그 좀 심약하고 예. 우유부단한 예. 그 상사가 예. 모진 부하를 만나면 그 벼락 맞은 꼴인데요. 네. 그것도 자기 복이고 네. 그 사람 징계하든 안 하든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네. 검사장으로 끝이 네, 나시겠죠.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하면 어떤 인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조영권 검사장은 그 중앙지검장의 공검장급이기 때문에요. 네. 더 올라갈 차례는 검찰총장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예. 그것도 피해자예요. 거기도 피해자다. 검찰 내부 감찰 결과에 대해 야당이 왈가왈부 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 측이 가져갔다. 36개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보안 기술도 가져간 것 중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보진흥원에 사본을 요구했고 노무현 재단 사업 진척 확인하려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답니다. 관련 기사인데요. 청와대 유출된 보안 허점 고스란히 노출. 노무현 청와대에서 임기 말 가져간 전자정부 시스템 자료 어디로 갔나. 그 해설 기사가 실려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가 가져간 36개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 주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 뭐 쭉 써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살림살이를 그냥 통째로 들고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황 소장님, 예. 뭐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여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자정부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는 다 서류로 했는데 네. DJ 때부터 시작해서 예. 전자정부가 시작됐죠. 정부의 인사 또 정부의 모든 그 결제 과정, 네. 정부의 모든 재산, 좌우간 정부와 관련되는 모든 진행에 대해서 하나의 그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게 네. 전자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종이를 없애겠다. 아하. 이게 이제 그 DJ 노무현 네. 대통령 정권 때 네. 관철이 상당히 됐죠. 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자정부 그때까지 된 내용 중에 네. 정말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느냐라고 그걸 알고 싶다. 그러니까 노무현 지금 정부의 당시 비서관들이 하는 네. 부분이라면 네. 그러니까 진척 상황만 좀 보고해 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진척 상황을 네. 뭐 인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자체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중앙정부는 공기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예.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상한 게 시스템 설계도 그다음에 보안 장치, 시스템 구성도 예. 또 각 들어간 장비의 내역까지를 다 달랬다는 겁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는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에도 실제로 이런 그 시스템 회사를 운영하던 네. IT 하던 네. 사장이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예. 해서 아마 역대 정부 중에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지원도 만들고 봉화로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봉화로 이지원을 들고 간 분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예. 많은 국민들은 네. 이 시스템도를 전체를 다 봉화에 들고 가서 네. 퇴임 이후에 예.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현 정부가 하는 일을 예, 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예, 다좀 손바닥 보듯 예, 할 수 있다. 들여다 보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혹시 잘못돼서 북측이나 이런 데 넘어가게 되면 북측에 한국의 넘어가면. 저희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예. 북측이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정부 전자 시스템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 조달청이 하는 모든 정부 발주 이 사업에 대해서 낙찰가를 미리 점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리 예정가, 내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알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1심의 사건 때나 이런 데 정부에 깊숙이 침투하려고 한 예. 북한의 뭐 스파이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이 노무현 정부에 계시던 분들은 예. 항상 착한 실수, 착한 망각인데 현 정권이 하는 이런 정부 어마어마한 공작이고 예. 못된 공작이고 예. 다 착한 실수 망각인지 예. 이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민 원장님, 그런데 이런 정부 전자 시스템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이 정말 그 우리 진흥원 쪽에서 우리 노무현 정부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면 그 당시에 이런 거를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어떤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든지 관련 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보니까요. 그 정부 측에서는 좀 이게 좀 안 주고 좀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당시 뭐 문재인 비서실장까지 예, 비서실장 결재가 결제를 찍힌 해가지고 소리가 온 빨리 주라고 모양이에요. 이제 네.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예. 또 이게
선의로 보면 전직 대통령의 그 정보 공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 나쁘게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게요.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 예. 권력의 사유화로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일반 국민들께서 인식하지 못할 그 아주 그 위험한 수준의 아주 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네. 좀 이번 정부에서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 사유화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파장이 쉽사리 꺼지진 않겠네요. 아,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일테면 조달청의 예가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은 예. 특정 세력이 알고 있다면 전직 예. 대통령의 세력이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고. 또 중요한 거는 방산 장비 같은 거라든지 네.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뭐 이 외교 관련 문서, 예. 뭐 한미 전자권 전환에 그것도 관한 들어있더군요. 문제. 외교 그런- 정보도 다 볼 수 그런 게 있게 돼 들어있을 있더군요. 경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이 해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자정보 시스템 설계도 36개를 그대로 들고 갔다니 기가 막힙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멀쩡하게 잘 있다고 한 문재인 의원 말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든 자기들 손에 있으면 멀쩡한 것이군요. 신통방통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국민 세금 갖다 쓰는 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국회 특위 5개월 회의 한 번 안 하고 활동비 3,077만 원. 요란했던 기득권 포기선언 1년 여전히 넘치는 특권들. 해외 출장 때 거마비 관행도 여전. 세비 30% 삭감 없던 일로 수당은 오히려 늘어나. 출판 기념회 통해 많게는 수억 원 챙겨. 잠시 카메라로 이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 비상설 특위 회의 얼마나 했나? 뭐 여러 가지 특위가 있는데 남북관계 특위 같은 경우에는 제1차 회의 한 번 18분 동안 21분 하고 나서 2,594만 원.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 특위는 첫 번 회의 때 14분 동안 하고 나서 3,077만 원 챙겼습니다. 동아일보 국회 25개 상임 특별위원장 법적 근거 없는 활동비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 편법 사용 월 급여 60에서 70%에 해당되는 돈 어디에 썼는지 내용도 공개 안 해 별도 수당 전혀 없는 미국과는 대조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 본인들부터 해야 합니다. 정 기자, 네. 이 국회 특위 예산 어떻게 썼다는 뜻입니까? 뭐 아까 너무나 그 국회 지금 뭐 19대 들어서 8개 특위가 열렸는데요. 네, 잠깐 아까 특위 표 혹시 뭐 있으면 모니터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나왔습니다. 나오겠지만 뭐 8개 특위가 있는데 예. 뭐 최소 2천만 원부터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활동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활동비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 특위 활동비라는 게 예. 이제 회의를 몇 차례 했느냐, 네. 활동 보고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예. 활동 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 특히 뭐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 특위나 이제 남북관계 특위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회의를 하고 돈을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아간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회의라는 것도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은 누구, 여야 간사는 누구, 땅땅땅 예.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18분, 13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회의 시간도 뭐 21분, 17분, 24분, 그렇죠. 18분, 28분. 첫 회의 때 이제 뭐 우리 첫 회의 때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위원장 뽑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네요. 이제 땅땅땅 하고 예. 이제 그 다음부터 회의를 하고 뭐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 넘기고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이 이제 뭐 활동비를 받아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때 같이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특위 위원장한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준 돈까지 합하면은 예. 총 2억 817만 원이 예. 이제 특위 굴러가는데 네. 들었다고 합니다. 황 소장님,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거 참 입만 아픕니다만 이런 돈 다시 돌려받을 방법 없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30% 세비 깎는 데 놓고도 안 깎는 사람들인데 어찌 돌려받겠습니까? 예. 문제는 하나 굉장히 신기한 게요. 예. 저분들이 서로 상대끼리는 선거가 뭐 부정이니 뭐니 하면서 천막 치고 죽일동 살릴동 하는데 네. 돈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는 굉장히 서로 화기애애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특위라는 게 왜 생겼냐? 예. 이제 중진들 뭐 한 3선 4선 되면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면 예. 상임위원장이 보니까 평균 월 한 6, 700만 원씩을 받더만요. 예.